네, 이제 와일드카드 프리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지는 경기, NFC 5번 시드인 LA 램스와 NFC 4번 시드 캐롤라이나 팬서스 간의 맞대결입니다. 한국 시간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플레이오프 첫 경기인데 팍스에 이제 조 데이비스, 글렉 올슨, 팸 올리버, 크리스타 핑크까지 한 팍스의 이진 중계진이 들어가는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대로 도박사의 전망도 LA 램스가 10.5점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6경기 중에 가장 뭐 갭이 좀 큰 매치업으로 이제 도박사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토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뭐 아마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램스가 5번 시드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시즌 뭐 중반에 계속해서 1번 시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팀이 램스였거든요. 마지막 6경기에서 이제 3승 3패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면서 5번 시드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LA 램스가 강력한 컨텐더 팀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음. 반면에 이제 펜서스는 자력이 아니라 이제 펠컨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극적으로 10년 만에 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고 플레이오프 무대는 이제 8년 만입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로 돌아온 펜서스가 또 이변을 노리고 있어요. 네. 두 팀이 이제 역대 플레이오프에서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2003 시즌 NFC 디비저널 라운드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당시에 이제 양 팀이 4쿼터까지 23대 23 팽팽한 경기를 치렀고, 결국 이제 연장까지 흘러간 승부에서 15분을 더 싸우고도 추가 득점이 나지 않아서 2차 연장까지 이제 경기가 이어졌고, 결국 이제 2차 연장의 첫 번째 플레이에서 스티브 스미스의 69야드짜리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펜서스의 극적인 승리로 끝이 났던 바 있습니다. 펜서스는 그 당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프랜차이즈 사상 첫 슈퍼볼까지 갔었던 또 그런 기분 좋은 기억이 있었던 시즌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두 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이제 성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팀은 이번 시즌 13주 차에도 맞대결을 펼쳤던 적이 있었어요. 펜서스 이제 홈구장에서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예상을 좀 뒤엎고 턴오버 싸움에서 3대 0으로 앞선 펜서스가 브라이스 형이 이제 3개 터치다운 패스에 힘입어서 31대 28로 램스를 꺾는 기염을 토해낸 바 있습니다. 음. 램스가 이제 탑독이라는 이제 평가를 뭐 도박사들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램스 입장에서는 과거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의 복수도 있고, 또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맞대결에서의 패배도 오히려 램스가 갚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팀의 전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뭐 램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에서 최다 득점, 최다 전진 야드를 기록을 한 팀답게 화려한 공격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패싱 야드 1위에 빛나는 매튜 스태포드와 함께 넘버 원투 리시버 푸카나쿠와 다반테 애덤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카이런 윌리엄스까지 정말 뭐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공격진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스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막판에 인터셉션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누적 스탯으로 보면 46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인터셉션이 딱 8개밖에 없거든요.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스탯을 남겼고, 카이릴 윌리엄스도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주목을 덜 받기는 했습니다만 1252 러싱 야드에 10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채웠어요. 그리고 음. 푸카나쿠아가 17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리그 전체 2위. 그다음에 이제 다반테 애덤스는 뭐 야드에서는 나쿠아만큼의 인상적인 활약은 아니지만 리시빙 터치다운을 리그에서 가장 많은 14개를 잡아낸 선수로 또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반면 이제 펜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스랑 비교를 하면 공격적인 파괴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득점, 야드 모든 이제 32개 팀 중에 27위에 랭크가 돼 있으니까 사실상 이런 전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어떻게 올라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공격팀이긴 해요. 음. 그러니까 32개 팀 중에 이제 14개 팀이 올라오는 플레이오프 무대니까 음. 물론 뭐 공격과 수비 상위 각각 14위로 이제 컷을 해가지고 뭐 질주팀을 뽑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27이라는 지표는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 팀에겐 좀 어울리지 않는 수치라는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음. 뭐 그렇다고 펜서스가 수비에서 우위가 있냐? 그것도 딱히 램스랑 비교를 하면 우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전력,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램스가 한 수도 아니고 한 두 수 위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도박사들의 전망도 이 원포지션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예, 음, 보통은 어느 팀의 우세를 예상하더라도 한 6.5점 정도가 이제 맥스인 경우가 많은데, 음. 지금 10.5점까지 벌어졌다는 거는, 확실히 두 팀의, 일종의 체급차를 좀 인정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부상자 명단을 조금 살펴보면 램스는 이제 오라인 오른쪽에 좀 공백이 있습니다. 가드 케빈 다슨의 복귀가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럽 헤이븐스타인도 장기 부상에서 아직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오른쪽에 대한 공백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그 마지막 세 경기를 결정을 했었던 다반테 애덤스가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복귀를 할 예정이라는 점, 이 부분은 이제 램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펜서스는 2주차에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후에 이제 출전 기록이 없었던 오펜시브 가드 로버트 헌트가 이제 훈련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 대부분의 핵심 자원들이 좀 부상 없이 일단 플레이오프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펜서스가 램스의 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공격 쪽에서 이제 리코 다우들, 추바 허바드 이런 이제 러닝백 듀오가 공격의 활로를 좀 뚫어주는 동시에 타임 오브 포제션을 좀 많이 갖고 가면서 램스에게 공격 기회 자체를 좀 제한하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를 좀 끌고 가줘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펜서스의 승리 전략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음, 공격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램스의 오른쪽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다소 좀 헐거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펜서스의 디펜시브 라인, 뭐 혹은 뭐 세컨더리 선수들이 이제 블리츠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다면, 뭐 경기에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미션이 좀 동시에 달성이 되면 펜서스가 한번 좋은 승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램스가 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승부 예측을 좀 해보자면 맞대결에서 이제 펜서스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체급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 램스가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뭐 글쎄요. 펜서스가 이기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램스가 졌기 때문에 더 방심하지 않고 잘 분석을 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램스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7번 시드의 패커스 그리고 2번 시드의 베어스의 맞대결입니다. 1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예요. 그래서 이제 펜서스와 램스 경기가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같이 시작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 프라임 비디오, 그러니까 이 아마존의 OTT에서 중계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떨스날 풋볼을 하던 이 알 마이클스, 커커버 스트릿, 네, 케리 하텅, 이 중계진이 참여를 하는 중계가 될 예정이고, 도박사들은 이제 그린베이의 1.5점 정도의 우세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음. 아마 이제 부상자들이 많지 않았더라면 그린베이가 조금 더 이제 많은 점수로 우세를 한 그런 전망을 했을 텐데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다라고 좀 봐야겠죠. 음, 이게 뭐 홈팀에게 어느 정도 이제 페이버가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1.5점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건강한 로스터끼리 맞붙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린베이가 훨씬 우세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정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번 와일드카드 라운드 6경기 중에 유일하게 지구 라이벌 맞대결 매치업으로 예정이 된 경기예요. 그래서 두 팀은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딱 두 번 만났는데 1941년에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그다음에 2010년에는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양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이제 승리했던 팀이 이제 그 시즌의 최종적인 우승팀으로 이제 남게 됐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두 팀이 플레이오프 첫 단계에서 만나는 거긴 하지만
이러한 징크스가 과연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팀은 이제 뭐 지구 라이벌이니까 올 시즌에도 두 번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4주 차에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경기 종료 직전에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따내면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 16주 차에는 이제 연장까지 이어지는 승부 끝에 DJ 무어의 끝내기 터치다운으로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하면서 1승씩을 나눠 가졌어요. 사실 16주차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커스의 쿼터백 조던 러브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변수가 생겼었던 그런 게임이기도 했는데, 사실 음, 패커스가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연패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날의 러브의 좀 부상이 분명히 또 영향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 두 팀의 매치업은, 그린베이의 어떤 부상 선수들의 폼, 그다음에 컨디션 회복 여부, 이런 것들에 꽤 많은 것이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부상자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상자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일단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코너백 카일러 고든, 그리고 이제 레프트 태클 브렉스턴 존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두 선수가 결장이 길었던 만큼 뭐 얼마나 이제 스냅을 받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풀타임으로 경기에 나서는 건 사실 이제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그래도 이제 리시버 롬 오둔제는 이제 출전이 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어서 그거는 좀 베어스가 다행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세이프티 CJ 가드너 존슨이라던가 이 로테이션 멤버로 이 디펜시브 엔드 쪽에 힘을 보태고 있던 이 조 트라이언 쇼잉카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패커스와의 대결에서는 좀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자 너무 많죠. 예. 타이탄 터커 크래프트, 엣지 러셔, 마이카 파슨스 이런 선수 이미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빠졌고, 그나마 이제 조던 러브가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태클 이제 잭톤 선수도 가벼운 훈련과 휴식을 좀 반복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워낙 중요한 경기니까 웬만하면 좀 출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 매치업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조던 러브의 홈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만, 좀 식상할 수 있지만, 좀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부상 이후에 이제 약 3주 만에 경기 출전이기도 하고, 플레이오프에서의 러브의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던 과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러브의 플레이오프 데뷔전 같은 경우는 패서 레이팅 거의 만점에 가까운 엄청난 활약이 나오면서, 뭐 당시에 조금 어,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이제 전적도 있었고,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는 사실 3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사실 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경기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브가 이번 자신의 세 번째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많은 것들이 좀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스 수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올 시즌에 33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룹이기도 했습니다만, 최소 실점 기준으로 보면 23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중에는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에서의 어떤 그 플레이메이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가 베어스에게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턴오버가 좀 상수처럼 나와줘야 되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패스러시가 아주 뛰어난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패커스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야들을 따박따박 따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어스 디펜스에게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안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러브와 패커스의 오펜스 선수들이 잘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베어스 공격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이제 케일러 윌리엄스가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갖는다는 점이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기대 포인트이자 또 걱정 포인트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케일러 윌리엄스가 정말 이런 이제 큰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두 경기에서 베어스가 연달아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신인 타이틀인데 콜스톤 러브랜드의 어떤 리시빙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또 볼 수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가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진다면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커스는 이제 수비 쪽에서 마이카 파슨스의 공백을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또 이제 십시일반 나눠서 메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북부지구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추운 날씨, 특히나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시카고의 어떤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날씨도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날 이제 경기 시간 즈음에 날씨 예보를 보면 기온도 매우 낮고 또 이제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음. 또 나이트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찬 바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원활한 패싱 게임이 어려울 정도의 어떤 날씨 컨디션 하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면 결국에는 뭐 저희가 앞서서 쿼터백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제이콥스라던가 디안드레 스위프트, 뭐 카일 모난가이 같은 러닝백 선수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게임 양상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경기에 들어가서 떤 날씨인지 좀 살펴보면서 좀 팀들의 공격 플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측하기가 아주 쉽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린베이 패커스의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베어스가 어, 뭐그 틈을 좀 잘 파고 들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도박사들은 이제 그린베이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의 경험치가 조금 더 많은 팀이고 또 마지막 주차에 휴식을 취했다는 또 그런 어드밴티지 같은 거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 베어스가 한 시즌을 치러 오면서 분명히 많은 성장이 있었고 또 벤 존슨 감독을 중심으로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좀 단단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베어스가 그래도 이 경기는 한번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늘 패커스에게 좀 오랜 기간 눌려 있었는데 이 큰 무대에서 한번 패커스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버팔로 빌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맞대결. AFC 6번 시드의 빌스 그리고 이제 3번 시드의 제기어스 간의 맞대결입니다. 1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오전 3시에 펼쳐지는 경기고, CBS의 중계진, 이 짐 렌츠, 토니 로모, 트레이시 울프슨이 함께하는 중계가 되겠습니다. 고학사들의 전망은 이제 버팔로 빌스가 1.5점 무세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박빙의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의외인 것이 양 팀의 역대 플레이오프 전적이 2승 무패입니다. 제규어스가 앞서 있어요. 굉장히 의외죠. 음, 2017 시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섹슨빌로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는 이제 그 시즌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10대 7로 제기어스가 승리를 거둔 게 이제 마지막 플레이오프 맞대결이었고, 그 경기가 아마 저희 엠스플에서 이제 중계를 하던 시기였어서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좀 굉장히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좀 힘겨워 보였던 매치업으로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삭슨빌 경기를 하면 일단 점수가 안 나는 게 디폴트 값이어서 정말 지독한 그 늪풋볼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했었는데 그 경기가 또 이제 빌스가 17년 동안의 플레이오프 가뭄을 끝내고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기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던 이제 기억이 있는 경기였고 올 시즌에는 이제 맞대결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앞의 시즌들을 비교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잭슨빌 제기어스가 많은 그 환골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 대결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잭슨빌은 이제 이번 시즌 리암 코엔 감독이 온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였는데, 곧바로 13승 4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어, 좀 반등에 성공을 했던 팀으로 일단은 좀 평가를 받고 있고,
트레버 로렌스도 이제 4,000 패싱 야드를 넘기면서 29개 패싱 터치다운, 그다음에 러싱 터치다운도 9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 데뷔 2년차 시즌에 한번 좋았고, 이제 그 전후로는 계속해서 좀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모처럼 좀 좋은 기록과 어떤 성적으로 이번 정규리그를 잘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감독을 누구를 만나냐 이런 부분이 NFL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출발이 잘못됐었거든요. 오바마요와 함께 NFL 그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던 트레버 로렌스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잠재력을 좀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사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코칭을 받는다면 아직도 실링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최근 6경기에서 턴오버 단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는 이제 안정감까지 갖춰가고 있는 트레버 로렌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NFL 무대에 좀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앤서니 캄파넬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끄는 이 잭슨빌의 수비도 턴오버 유도 31개로 리그 2위, 그다음에 이제 러싱 디펜스에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과거 이제 잭슨빌 시절만큼의 어떤 파괴력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수비진으로 이제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빌스는 사실 이제 올해가 본인들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칩스 없죠, 레이븐스 없죠. 지금이 우승 적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특히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변명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스가 뭐 예년에 비해서 시드가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천적이라고 할 만한 이제 칩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플레이오프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팀 중에 하나가 또 빌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계 자료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최근 5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의 이제 통계를 냈을 때 NFC에서는 이글스가, AFC에서는 빌스가 유일하게 이제 개근상을 받고 있는 팀이라는 그런 지표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빌스가 이제 그간의 경험을 잘 살려서 어, 슈퍼볼까지 한번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도전하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리그 1위의 러싱을 바탕으로 이제 조시 앨런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부상이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이제 빌스와 앨런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이제 그 맥더뭇 감독 체제 하에서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더뭇 감독도 조시 앨런도 플레이오프 원정 승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좀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저는 사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빌스의 이제 강력한 인테리어 오라인 그리고 그 뒤에서 뛰고 있는 올 시즌 리딩 러셔 제임스 쿡 그리고 그 러싱을 상대해야 되는 앤서니 캄파넬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끄는 어, 1위의 러싱 디펜스를 갖고 있는 제규어스. 이 둘이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날 경기의 이제 방향을 좌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장점이 이제 맞부딪혔을 때 한쪽이 이제 꺾이게 되면 팀 전체 사기에 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새로운 무기를 사실은 단기간에 바로 발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점이 좀 사라진 팀은 뭐 그 어느 팀이라도 이제 승리를 거두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빌스의 러싱 공격과 제기어스의 러싱 디펜스의 충돌에서 이날의 승부가 좀 갈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런 디펜스의 약점이 있고 제규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인 쪽에 좀 기복이 있잖아요. 뭐 트래비스 이티엔이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줬고 베이슐 투튼도 뭐 많은 러싱 기아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제 필요할 때 반짝이는 활약을 해줬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야 되는 제규어스다. 거기다 이제 트레버 로렌스도 본인의 이제 발을 과시하는 올 한 시즌이 됐었고 그러니까 결국 빌스도 그렇고 제기어스도 그렇고 두 팀 모두 이제 런에서 상대를 압도를 해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빌스는 사실은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었는데, 돌아오는 선수들이 어떤 컨디션으로 얼마나 많은 스냅을 채워줄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조던 포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빠졌는데 일단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고 다크한 존스도 이제 종아리 부상 때문에 이제 휴식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를 위한 좀 휴식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터렐 버나드라던가 달튼 kin케이드 이런 선수들까지 다 좀 요소 활약을 해줘야 하는 빌스가 되겠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이 선수들의 건강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에드 올리버라든지 다마르 햄리,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복귀각을 또 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초반 라운드를 좀 잘 지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죠. 마지막 경기에서 그 맥스웰 헤어스톤 선수가 쓸데없이 부상을 당하면서 코너 쪽에 이제 뎁스 공백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빌스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양 팀의 이제 러싱 누가 더 우세한 러싱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올 시즌 턴오버 2위로 기록이 된 팀이기 때문에 턴오버 유도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경기에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글쎄요, 뭐 이 경기도 사실 승부 예측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의 경험이 좀 많은 빌스가, 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저도 이제 도박사들의 딱 1.5점 우세만큼 그 음,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경기가 사실 승부 예측이 가장 어려운 경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누가 이길진 모르겠는데 제기어스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AFC 쪽에서도 무서운 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도 빌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교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